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합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만루홈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는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좀 쏠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수급이 좀 쏠리고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정강 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기는 했네요. 정강, 중약, 후강이 되면 좋겠는데 남은 1시간 동안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귀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매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상승을 좀 정체시켜주는 이런 정도의 어제 매수했던 부분을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도 큰 변동성 없는 증시다. 여러분들이 지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딱히 재미는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은 이제 종목별 장세에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시작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어제부터 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정도는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GTC 2025가 시작되고 있고, HLB부터 시작해서 유한양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제약바이오부터 시작해서 개별 이슈들이 이제 쭉 이제 기다리고 있는 데다가 FOMC도 기다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생각하려고 하면은 너무 어지럽기만 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보유한 주식에 관련된 정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관세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하고 전화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러시아, 미국이 이제 합의만 보면 된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전화해서 이제 휴전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좀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되는 구간이 나오겠죠. 관세 전쟁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경제 지표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지표는 고용 지표 잘 나왔고 CPI, PPI 잘 나왔다. 그런데 어제 소매 판매 발표됐는데 소매 판매가 두 번째 지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고용, 두 번째가 소매 판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매 판매는 이제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소비는 좀 둔화되고 있다. 그런데 관세까지 부과해서 물가를 올리면 더욱더 둔화되니까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의 우려감과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강력하게 발언을 하면은 지난주까지는 좋았던 경제 지표였는데 이번 주 오니까 또 그렇게 계속 강력하게 발언만 하기도 쉽지 않은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경제 지표가 딱 중립을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기존에도 이제 완화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FOMC에서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포인트가 되겠죠. 점도표 나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6월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월 같은 경우도 점도표 나오고 하니까 의중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밤새 그거 지켜본다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패드워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교육방에 항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 장세, 지금도 또 단기 급등한 종목들 차익 실현 안 하면 또 방산주 같은 경우 오늘 열심히 매도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조금 더 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이기 위한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연속적으로 해서 열흘 이상 계속 대량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정도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항 구간 가면은 단기 급등했을 때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비중 조절을 좀 하시고 그리고 눌림목에서 재매수한다. 이것만 지킨다라고 하면 사실 수급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동향은 간단하게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로 넘어가서 보면은 여러분들 2,600포인트 그래도 회복은 돼 있죠. 어제 돌파한 다음에 오늘 갭상승 나왔지만 유지되지 못하고 밀렸다. 정강 후약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흐름대로 지금 음봉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도 아래 꼬리 조금만 달아주면은 캔들 봉을 조금 작게 만들어주고 끝나면은 긍정적이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죠. 2,600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2,650 구간부터 해가지고 2,700 사이가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기존에도 한번 걸렸던 구간이죠. 그러니까 그 근처 가니까 매수에 약해지는 것도 있는 거고 이번 주 이슈들을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뭐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이번 주에 조금은 올라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600 올라왔으니까 21선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매일매일 다 훑었던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중간중간에 하루하루 이슈에 의해서 이제 그 급등락이 펼쳐지거나 하는 경우는 있지만 추세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흐름이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730포인트 이탈한 다음에 그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급락이 한번 나온다고 해도 오히려 3일에서 5일 안에 회복되면 좋은 거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 780을 돌파하기 위해서 갈 거고 뭐 이 구간에 크게 저항 안 느끼고 오히려 넘어갈 수도 있다. 왜? 가격 조정을 예쁘게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흐름대로 바로 회복을 해주고 지금 21선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넘어가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 못 넘어갔죠. 지난주까지 해서 보면은 이제 슬슬 이제 코스닥 이 21선이 꺾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래로 각도를 가파르게 내려가기 전에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정도에서 다음 주 초까지는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780쪽으로 붙어서 돌파 시도를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지금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가지는 못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강하지는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 기간이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너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은 못 올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 급락하는 거 보시면은 느끼시죠. 나스닥 급락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 비교해서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나스닥 조정이 끝났을 때 우리 시장이 얼만큼 강해질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히려 잘했다고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섹터를 또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GTC 2025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중에서 HBM 쪽을 한번 봤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유리기판 쪽 빼놓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진도 어제랑 똑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 젠스당 이제 CEO를 만나면서 이제 끝나고 미팅하고 와서 방금 팔고 왔다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뇌리에도 생생하실 거예요. 그 단어를 한 달 내내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꺼내야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유리기판 시장이 이제 12조 시장이 되고 엔비디아에서도 지금 최신형 이제 HBM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는데 발열량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전력 소모량, 발열량 다 줄일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꿈의 기판이다라고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뭐 빠르면은 1년, 늦어도 2년 안에는 이제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뭐 샘플도 이제 공급해서 이제 서로 테스트를 맞춰가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게 완성된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조율을 거쳐서 양산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잘 맞아서 해결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 핵심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조 유리기판 시장의 개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관심 갖고 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종목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수 흐름이 그리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름다운 수익을 내줄 종목들 계속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찾아봐야 하겠죠. 오늘은 유리기판주 안에서 종목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SKC 꼽아주셨습니다. 앞서 말해주셨던 지금 팔고 왔다의 그 주인공인데 대장주격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대장주 격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 말로 홈런 종목으로 해서 말로 홈런을 달성한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이제 1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도 예쁘게 조정을 잘 받아서 사실은 지금 말로 홈런 종목에 다시 등극해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종목들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과정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어떤 종목이 좋아질 것인가도 한번 체크해보는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게 가져왔습니다. 기존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팔고 왔다부터 시작해서 자회사 앱솔릭스가 1억 달러 R&D 보조금 지급받았죠. 그전에 7,600만 달러 지급받은 거에 이어서 연속으로 계속 받고 있다는 거. 현지 샘플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 현지에서 이미 테스트하고 있다. 현지에 공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고 SK그룹에서 지금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ISC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테스트 소켓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유리기판 쪽으로 내부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고 SK 그리고 SK스퀘어 이 지주사 중간 지주사 쪽에서도 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SKC 이런 쪽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룹 쪽으로 이제 M&A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기대가 너무나도 되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SKC 여러분들이 안타 종목 가장 비중을 많이 실어도 되고 묵직하게 편안하게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저점 구간에서 그런 자리가 되지 않나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 타이밍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C 우리 만홈런 코너 초반에 설명을 해주셨고 일찌감치 공략을 해서 7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지만요. 앞으로도 상승 룸은 더 열려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루타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HB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삼성전자향 의존도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도 연동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루타로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삼성전자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HBM 이전에 유리기판 쪽으로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사실 검사 장비 쪽을 계속 공급했었는데 이쪽에 이제 발주 수주 물량이 계속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작년까지 해가지고는 썩 좋지 않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유리기판 쪽으로 계속 대체해서 기술을 개발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 자, 미국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테스트도 하고 보조금도 받고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검사 장비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SKC와 동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너무 삼성에 편향돼 있지 않느냐라고 했던 부분을 이제 우려감을 이제 내려놓으면서 이제 유리기판 쪽은 SKC하고도 함께 협력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공정 최적화 핵심 장비 쪽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원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2의 한미반도체라고 하기에는 이제 아직 좀 무리는 있지만 적어도 소외되지 않을 종목이다. 라는 정도는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종목도 말로 없는 코너에서 말로 없는 도전 종목으로 해서 달성을 했는데 사실 제가 수익률을 이 종목은 높게 잡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말로 없는 달성한 다음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SKC도 달성하고 조정받고 있죠. 이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치고 빠지기 굉장히 좋은 구간까지 휴식을 잘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루타 종목으로 해서 꾸준하게 이루타 한번 치고 빠지고 이루타 한번 치고 빠지고 하는 이런 반복된 트레이딩 과정에서는 가장 뭐 적합한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 여러분들이 이루타 종목으로 해서 편안하게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루타 종목으로 HB 테크놀로지 힘있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루타로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램 테크놀로지 꼽아주셨는데 역시나 유리기판 관련주로 엮입니다. 지난해 반도체용 유리기판 인터포저 제조 핵심 기술인 특허를 출원하면서부터 관련주로 분류된 바 있는데요. 3루타로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과거부터 이제 소재 관련 쪽으로 해서 뭐 핵심 소재를 계속 개발하는 쪽으로 좀 유명했죠. 그런데 기업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주도주까지는 아니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급등주로서 이제 역량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멋지게 움직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조정받을 때 바로 안 움직인다라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다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또한 말로 없는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좀 짧았고 이슈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막 터질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랑은 과거부터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제 불화수소 공급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국산화로 이제 일본의 3대 소재 규제 때 내재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함께 극복한 기업이다라는 거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또 SKC하고 또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HBM용 유리기판용 이제 시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성장성을 이제 느끼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이제 특허도 출원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는 편안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대형주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SKC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소형주 작은 종목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호타준족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은 당장은 안 움직여도 한 번 움직이면은 멋지게 움직이는 종목들, 급등 흐름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상승 초입 혹은 이제 조정 구간에서 내가
내가 매수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최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도 너무나도 좋고요. 제가 볼 때는 조정받을 구간을 조금 더 내려와서 가격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이제 자동화 설비 쪽으로도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 쪽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쪽에서 이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또 편안하게 또 여러 가지 이슈를 호재 속으로 이제 각각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종목별 장세에 가장 어울리는 기업 중 하나가 램테크놀로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편안하게 응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램테크놀로지 충분히 모멘텀도 있고 가격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슈가 받쳐준다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주 안에서 3가지 종목 먼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그동안의 만홈런 종목들 수익률 체크해볼 시간인데요. 여전히 잘 가고 있더라고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3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하순부터 해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 구간 사이에 종목들이 이제 순위가 좀 많이 변경을 되면서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게 올라와서 뭐 3자릿수 이상 수익률에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SKC 같은 경우는 좀 쉬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 또 3자릿수 넘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관심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죠. 이 페이지를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페이지도 그동안 이제 순환매 돕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이제 순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땐 뭐 디어유나 뭐 LIG 넥스원 뭐 이런 종목들 계속 이제 순환하고 있고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래서 종목들이 순환이 계속 1차 목표치 달성하고 쉬고 있던 종목들이 이제 막 올라오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순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에도 급등 흐름 이후에 잠깐 눌림목 받거나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2차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순위는 금방 바뀌고 아마 50% 아래 종목은 조만간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조만간 지켜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차 목표치 달성한 종목들 많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 종목이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뭐 사실 뭐 소개해드린 지 이제 일주일 조금 넘은 기업인데 한 열흘 정도 됐죠. 그런데 제가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로봇주 다시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제 HB의 오늘 유리기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만큼 조정을 받아야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원하는 가격에서만 우리가 매수하는 게 좋다 말씀드렸는데 매수하면서부터 바로 다음 날부터 계속 수익을 하루하루 쌓아 나가면서 1차 목표치인 4만 원에 어제 우리가 이 시간 이 방송 시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음봉으로 살짝 밀려내려고 있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 종목 또한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정강후약으로 밀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아니더라도 4만 원 구간이면 살짝 저항을 받고 쉬었다가도 괜찮습니다. 연일 상승세만 나왔기 때문에 쉬었다가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 종목도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말로 홈런까지 가는지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알려주신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일주일 정도 만에 벌써 1차 목표가 이렇게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들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오늘은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 안에서 관련주들 찾아보고 있죠.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 시장 안에서 가장 좋은 종목 꼽는다면 어떤 종목으로 고르셨을까요? 자, 이번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좀 천천히 여러분들이 멀리 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말로 없는 시간에 잘 어울리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JNTC입니다. 자, 기존에 제가 빠른 종목들은 많이 설명드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종목 중에서 말로 없는까지 안 나왔으니까 피롭텍스를 예상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피롭텍스 정말 좋은 종목이긴 한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지금 쉬고 있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보면은 3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 올라도 좋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만 보시는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편안하게 들어가기엔 사실 쉽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욕심에 욕심을 더한다라는 측면이 맞는데 JNTC는 지금 오른 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비주들이 먼저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검사 쪽 이제 후공정 쪽이 움직일 거고 전공정 우선 그다음 후공정 그리고 소재 쪽이 움직이는데 오히려 소재 쪽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이제 글라스 기판 이 절단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패키징 기판용 이제 TGV 전극 도금 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은 많이 들어보실 텐데 아직까지 이제 뭐 크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로벌 11개사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뭐 대만 등등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최고 기업에다가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8,000원 이하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주 편안한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봐도 아예 바닥권이다라고 하면은 요 15,000원 구간이 아예 바닥권인데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2만 원과의 중심선대 있는 17,500원 정도 구간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뭐 최적의 매수 타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살살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물량을 다 못 모았다라고 하면은 그 2만 원 돌파할 때까지 계속 모으시면 될 것 같아요. 2만 원 돌파하면 남은 물량 딱 채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21선 이렇게 빠르게 꺾이면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항받고 밀렸다가 한 번 더 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2만 원 구간에 저항받고 밀릴 때 그때 사셔도 됩니다. 나는 성격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한 번 저항 그리고 밀렸을 때 요때 사시거나 2만 원 회복될 때 사시는 게 더 유리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1차 목표치는 24,000원 구간 말씀드리고 2차 목표치는 32,000원까지 높게 설정해 드릴 테니까 체크하시고 17,000원 이탈하면 15,000원까지 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NTC 가격 전략도 꼼꼼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남김없이 모두 정보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만룸론에 도전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